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소정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뭐 연말이죠, 그죠? 크리스마스도 이제 며칠 안 남았고, 뭐 다음 주면은 이제 올 한해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은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야죠. 네, 주식하는 사람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주식을 좀 오래 하시면 연말, 연초 이런 거 사실 잘 안 따져요. 네, 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연말, 연초 막 따지시는데. 진짜 좀 오래 보시면 알아요. 그냥 금요일 다음은 월요일이에요. 주식하는 사람은 이제 날짜 개념이 그렇거든요. 금요일 다음은 월요일. 주말 그냥 뭐 주식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다음 연말 연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12월 말, 12월 뭐 1월 초 그냥 다음 주예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를 안 둡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먼저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연말이라고 연초라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네. 저도 방송할 때 그럴 때 많잖아요. 뭐 월요일날 특히 월요일날 방송할 때 뭐 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월요일날에 어제는 일요일인데 저는 금요일을 얘기하는 거죠. 주식을 좀 하다 보면 이런 게 생겨요. 아무튼 연말이라고 해서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연말이라고 또 의미부여하시는 분들이 또 계좌를 열어봐요. 계좌를 보면서 올 한 해 내 수익률이 어땠나? 뭘 어때요? 그죠? 연말에 지금 훅 눌러가지고 수익률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연말에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을 설령 벌었어도 좀 돈이 사라졌든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좌 열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는 뭐 크게 할 게 없는데 아무튼 뭐 짧게만 얘기하고 오늘 이제 저녁 방송 주제는 삼성전자 이제 상승의 의미와 테마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낮에 우리 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저녁 때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삼성전자 오늘 올라온 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얘기만 하면 더 서운하시니까 테마주 얘기도 해드려야죠, 그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이라서 모임들이 좀 있으시죠? 요즘에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식당에서는 많이 못 모여도 아무튼 뭐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라도 모임들을 가지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좀 그죠? 크게는 못 모여도 소규모로 이렇게 모여서 연말 조용하게 연말 연시 이렇게 보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여행 가시는가 그죠? 네. 자,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를 보기 전에 지수를 잠깐 보죠. 이게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네. 자,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그냥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죠. 그래서 그 미리 얘기 드렸지만 여기서쯤 그랬죠. 지수 얘기 별로 안 할 거라고. 그때는 막 지수 얘기 하루에 막 30분씩 하고 막 그랬어요. 하도 그냥 불안해하니까. 근데 이제 별 재미 없잖아요. 그죠? 별 재미 없을 거다. 대신에 나스닥을 보면 힘들 수 있으니까 보지 마셔라.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지수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똑같아요. 뭐 큰 차이 없고 그냥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3000포인트 전후에서 그냥 왔다 갔다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전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나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고요. 그 어제 그 미국이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급등이 쭉 나왔는데 요즘에는 미국이 급락해도 우리나라 잘 안 떨어지고 미국이 급등해도 잘 안 올라가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연설을 했죠.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또 한 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또 연설을 그렇게 하면 대국민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은 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혹시 뭐 어떤 얘기를 하나 싶어갖고 보는데 뭐 미리 다 얘기를 해드렸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백신 맞아라 이제 그 소리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뻔하다니까요.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뭐 그 제가 안 보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어젠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다른 전문가 방송을 안 봐요. 왜냐하면 제 거 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볼 시간도 없고 다른 전문가 방송을 전혀 안 보고요. 그리고 그 뭐예요? 하나만 더 세 개 중에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극단적인 그러니까 무슨 뭐예요 그 막 음모론이나 하여튼 뭐 정치 방송 이런 거 있죠. 네. 극좌 극우 이런 방송 잘 안 봐. 자리 아니라 자꾸 자리라는 표현이 자꾸 단어가 들어오는데 안 봐요 아예. 왜냐면 내가 중심을 못 잡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안 보는데 이 백신 같은 이제 이런 이제 음모론 그런 거 되게 많죠. 그죠? 뭐 말세, 종말론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냥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생각을 한다니까요. 지난번에 그 11월 말에 얘기했었죠. 11월 말에 막 오미크론 때문에 막 폭락했을 때 제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그거 기억하시나요? 오늘 방송 편안하게 들으세요. 11월 말에 막 폭락해갖고 막 주식시장 이제 아수라장 났을 때 그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11월 26일, 29일이구나. 29일 그때쯤 얘기했을걸요. 그때 제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네. 바닷가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 오미크론 갖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까?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 보세요. 예, 위정형님 어서 오세요. 네.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루 이틀 그러다가 이제 말았잖아요, 그죠? 네. 왜 저럴까? 그때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네. 백신 맞으라고 저러려나 보다. 그때 했던 얘기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그죠? 네. 네, 여러분들도 뭐 걱정되신다고 해서 막 종목 찾아보신다고 막 토론방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유튜브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물론 이제 유튜브 보시다가 또 재방송도 보셨겠지만 너무 그 유튜브에서 정치 그리고 뭐 백신 이런 얘기 보지 마세요. 네. 그러다가 무당돼요, 무당. 제 얘기가 이해되신 분들이 2번 한번 더 찍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자꾸 보시면 무당된다니까요. 네. 그러다 무당되신다니까 진짜로. 네. 무당돼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저처럼 그냥 어디 산이나 바다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세요. 그러면 보일 때도 있어요. 아, 백신 맞으라고 그러려나 보다. 실제로 보니까 계속 뭐라고 그래요? 백신 맞으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백신 접종을 호소했답니다. 호소. 네. 백신 좀 맞으라고. 오죽하면은 그 누구의 정치적 앙숙 그죠? 네. 트럼프도 백신 부스터 샷까지 맞았으니까 당신들도 맞아라. 네. 오죽하면 바이든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백신 좀 맞으라고 그죠? 네. 그리고 뉴욕에서는요. 부스터샷 맞으면은 백신 맞으면 $100 준답니다. 제가 그 기사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네. 아주 백신 맞으라고 그냥 그죠? 네. 아주 강권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봉쇄는 안 할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미국에서도 먼저. 그래서 뭐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경제 봉쇄 이런 거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거기에 미국에서 봉쇄했다가는 아마 탄핵당할 수도 있어요. 탄핵당하는데 이건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한 게 맞는데 그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대통령 아직 1년 한지도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지율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봉쇄 같은 거 함부로 했다가는 국민들 들고 일어나거든요. 네. 자,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제 미국은 그냥 잘 끝났습니다. 네. 제가 이제 코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얘기 안 하죠, 그죠?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그 최근에 보면은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 개별주들도 지금 반등들이 세게 나오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반등이 이제 언제부터 나오냐면 이번 주 들어서서 좀 세게 나오는 것들이 보여요. 물론 지난주까지도 이제 반등 나온 것들이 꽤 있긴 한데 지금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이죠. 월화수 좀 세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왜 극단 종목도 막 보여드리면서 이거는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유형이다. 이거는 아무 이유 없이 이건 뉴스 나와서 이런 거다. 뭐 그런 얘기 쭉 해드렸죠, 그죠? 네. 뭐 세력이 매집하는 거하고 매물대 소화하는 거는 그건 정의원들용 강의라서 여기서는 안 하고 그냥 오늘 삼성전자 왜 올라왔는지 그 의미를 대신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별로 안 올라왔어요. 뭐 그냥 수치로 보면은 1.6% 상승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급등은 아니에요. 그냥 1.6% 이게 다예요. SK하이닉스는 2.0%니까 뭐 둘이 거의 뭐 차이 안 나죠, 그죠? 얼마 안 올라왔죠, 그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저희 방에서 여기서 추천했어요. 10월 14일 날.
그 저점 찍은 게 10월 13일인데 그 다음날 추천 나갔으니까 뭐 68,000원에서 69,000원 사이에서 회원들이 매수를 했다고 보면 돼요. 바닥이죠. 그러니까 그 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충 수익이 한 지금 한 15%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대충. 네. 여기서 추천 나갔어요. 나중에 수익 더 나면 우리 회원들이 이제 인증샷 한번 찍어줄 거예요. 네. 이게 여기서 그 추천을 하는 전문가나 그 또 전문가 믿고 주식을 사는 회원들이다, 그죠? 네. 회원들이 더 대단하신 거죠. 네. 저희가 뭐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추천한다지만, 그죠? 네. 회원들은 초보들도 있고, 그죠? 네. 고수들도 많이 있는데 초보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사시더라고요. 네. 남들은 주식 버리고 막 도망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죽더라고요. 이분들은 돈을 버셔야 돼요. 안 벌 수가 없죠, 그죠? 네.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다 도망갈 때 주식을 담았어요. 네.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말로는 바닥에서 주식 사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죠? 해보세요. 되게 힘들어요. 네. 자, 근데 아무튼 이제 보시면 그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78,000원, 78,000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올라오기 전에 회원들한테는 이미 여기서 얘기했었어요. 우리 낮에 회원들한테는 78,000원이 걸리는 자리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라. 거기에서 버벅거리다가 올라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빨간색 선 하나 걸었죠. 이게 78,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네. 78,000원. 8만 원이 보통 이제 이런 대형주들은 이제 심리적인 가격대가 있어요. 뭐냐면 딱딱 끊어치는 건데 8만 원, 7만 원, 뭐 9만 원, 아니면은 뭐 5천 원 단위, 7만 5천 원, 뭐 8만 원, 8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이게 끊어치는 가격대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뭐 8만 원 얘기할 텐데 저는 계속해서 7만 8천 원 얘기했던 게 실제 7만 8천 원을 넘어가야 넘어간 거예요. 8만 원이 아니고 7만 8천 원만 넘어가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한 단계 넘어간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그 매물대 개인들이 주식을 삼성전자를 많이 살 때 그때 저점이 어디였냐면 8만 원이 아니라 7만 8천 원이었어요. 여기요. 근데 이 7만 8천 원을 자 여기 1월 달이 고점이었죠. 근데 8월 달에 거래가 터지면서 이 7만 8천 원 이 지지선을 깼거든요. 깼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회복이 안 됐고 다시 밀려서 떨어졌는데 또 올라갔죠, 그죠? 9월 달에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면 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아우성을 쳤잖아요. 삼성전자 6만 전자 됐다고 막 속보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6만 전자 되다.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때리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불안해서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버렸잖아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8월달하고 10월달에는 손절하지 마시라고. 근데 11월달하고 12월달에는 이제 특히 11월에서 12월 넘어갈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뺏기지 마라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손절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손절하고 싶으면 해라. 대신에 뺏기지는 마셔라. 손절하는 게 뺏기는 건데 다르게 표현했잖아요. 뺏기지 말라고. 왜냐면 들었다 놨다 하면서 털거든요. 아무튼 이 7만 8천 원을 거래를 터트리면서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시가 내려앉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으로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개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깨지죠. 폭락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바이오의 어머니 셀트리온이 또 폭락하고, 그죠? 거의 뭐 주식시장이 아수라장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지금 슬슬 회복을 한 거예요. 오미크론 때문에 뭐 망한다 난리를 지겼죠. 들었다가 그 덕분에 꾹 누르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78,000원에서 바로 안 올라오고 이제 머뭇거리다 올라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혼자 안 가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내수용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내수만 저기 하는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서 누구랑 연동이 되겠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이거랑 연동이 되거든요. 이게 차트가 똑같아요. 이것도 8월달하고 그죠? 10월달에 급락했다가 11월달에 급등해놓고 옆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돌리다가 어제 여기에 10% 급등.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랑 짝꿍이에요. 반도체 회사인데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서 10% 급등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생각이 너무너무 비관적이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1%, 2%밖에 못 올라온 거예요. 원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랑 거의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아깝죠, 그죠? 근데 나중에 또 따라 올라갈 거예요. 네. 여기를 이제 이게 회복을 했거든요. 예.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 좀 많이 할 겁니다. 올라왔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구덩이에요. 이게 개인들 물량 떨구게 만드는 구덩이. 이게 구덩이가 한두 달짜리가 아니고 8월, 9, 10, 11, 12, 즉 5개월짜리 구덩이에요. 여기를 올라오는데 키움증권하고 삼성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낮에 회원들한테 그것까지 다 체크해드렸는데 개인들이 많이 쓰는 키움증권, 그중에 삼성증권도 많이 쓰거든요. 네, 거기서 매도 물량 꽤 나오더라고요. 초반엔 키움, 나중에 삼성증권에서. 근데 매수 상위 증권사에는 키움증권이 없어요. 개인들은 다 많이 아무튼 털렸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이만큼 1% 올라온 게 뭔 대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들어보세요. 테마주 잘하고 싶으시죠? 그럼 삼성전자가 어디로 갈지는 알고 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어디로 갈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선물 옵션 파생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미국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거시경제, 외국어 공부, 그죠? 네, 책 많이 보셔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테마주 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 위에 상위 단계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테마가 갈지 안 갈지 알거든요. 맨날 그냥 죽으라고 그냥 차트 본다고 해서 분차트, 일봉 차트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낚시꾼이 낚시 뭐 챔질하는 거라고, 챔질이죠. 막 밑밥 달고 챔질하는, 그거 아무리 연습해 본다고 해도 물고기가 언제 어디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서 거기에다가 뭘 주면 효과적으로, 뭘 주면 좋은지 그런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배우려면 10년, 20년 걸려요. 그렇지 않나요? 네. 바다낚시 이건 민물낚시 이건 그죠? 거기에 고수가 되려면 그런 전반적인 거를 다 알아야 돼요. 각 지역마다. 네. 그거를 그냥 공짜로 배우겠어요? 온몸으로 이제 고생하면서 배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초보들은 가서 그냥 어디 TV에서 보던 거 보고 그냥 하면 될 줄 알지만 운 좋을 때는 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승질을 내요. 여기 고기 없다고. 네. 주식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네. 10년, 20년, 30년 이거 그냥 하는 줄 아세요? 아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한두 달 정도 해보고 막 승질을 내요. 여기 물고기 없다고. 그런 분들은 어딜 가도 돈 못 벌어요. 또 공감하신 분들 3번 찍어 보세요. 네네. 맞죠, 그죠? 그런 분들은 어디 가도 돈 못 벌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말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어려운 와중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버리고 간 그 돈이 있죠? 여러분들이 싹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힘들 내시고, 네, 오늘도 편안하게 듣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네. 아무튼 이제 여기서 개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서학개미 뭐 그죠? 미국 주식 사러 갔다, 뭐 사러 갔다, 뭐 물렸다더라, 그런 얘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버티시라고. 네. 자, 삼성전자가 근데 아무튼 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느냐? 잘 보세요. 테마주가 잘 가려면 지수는 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네. 지수가 안 올라가고 횡보할 때 그때 테마주가 잘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말이 포함이 돼요? 지수가 크게 급등해도 안 되지만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수가 하락해서 급락을 잡고 하면 불안해가지고 테마주가 갈 수 있겠냐고요. 그죠? 네. 못 간다고요. 그러면 지수가 안 떨어지게 받쳐주는 무언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대형주 쪽에서 어떤 특정 업종이 하나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반도체죠. 반도체라고 하기 전에 더 크게 보면 전기전자죠. 그죠? 바이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바이오도 뭐 좋긴 좋은데, 자, 이걸 보세요. 시장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걸 보세요. 한 걸로 갖고 올게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 이제 시장지도인데요. 시장지도. 자, 이거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업종으로 나눈 건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전기전자가 차지하는 영역이 얼마큼이죠? 이만큼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하면 지수가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다 떨어져도 전기전자 업종이 안 떨어지고 버텨주면 지수가 하락을 안 하고 하방 경직성이 나오면서 버텨준다고요. 그래서 자꾸 삼성전자 얘기를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전기전자가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전기전자 내에서 이만큼이 누구예요? 이만큼이 당연히 삼성전자죠. 그쵸? 네, 이건 누구겠어요? SK 하이닉스.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뭐 LG전자, 뭐 삼성전기, LG전자, LG노텍 이런 게 쭉 있어요. 이 정도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 뒤에는 이제 자살자살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버텨주면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기전자 업종을 보기 전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보면 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거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구덩이 파놨다가 그 이제 길었던 5개월 동안 구덩이를 파서 이제 푹 들어가 있던 거예요. 거래까지 터트리면서 개인들 기절시키면서, 또 하필이면 또 외국인이 또 팔면서 나갔거든요. 얼마나 개인들이 이제 그 낙심했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뭐 요거 올라온 거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도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데 미국도 영국도 뭐 유럽도 지금 다 난리라고 하는데 이거 되겠어요?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 그거 믿으세요? 바로 치고 들어갈게요. 그거 믿으시냐고요? 그 뉴스 검증하셨어요? 진짜 뉴스를 보고서 그 뉴스를 믿으시려면 외신 기사 다 보고 나서 믿으셔야 돼요. 네. 요즘 정치권 되게 시끄럽죠. 보수, 진보, 뭐 가짜 보수, 가짜 진보 막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사도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그 다음에 가짜 진보, 뭐 가짜 보수 언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주식 관련돼서는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거 아세요? 네. 정치 쪽은 성향이 달라서 막 싸우는데 언론사들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주식 관련된 이쪽은요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개인들 안 좋은 얘기 많이 해줘요. 그래서 외신 기사를 보시면서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 보시면 또 떨어질 수 있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이제 저기로 가볼게요. 전기전자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 자 이거거든요. 자 선 읽어볼게요. 이렇게 떨어졌었죠. 이거는 뭐냐면 전저점끼리 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는 이제 그 10월달에 너무 세게 떨어진 거죠. 과매도.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계속해서 뭐였어요? 여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지지했죠. 그죠? 네, 지지했어요.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선을 위에다 하나 또 거주면 되죠. 이렇게 그냥 돼요. 그래서 선이 대략 위아래가 폭이 맞죠? 이게 추세선 긋는 거거든요. 수동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돌파 안 하고 버티고 있었죠.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옛날에 저기 여학생들은,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남자들은 왜 체육장 할 때 턱걸이 했지만 여학생들은 매달려 있게 이제 했듯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달려 있다가 오늘 뭐 할게요? 뚫고 나왔잖아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그쵸? 뚫고 나왔잖아요. 이게 뭘까요?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늘면서 돌려 세운 거거든요. 예, 돌려 세운 거예요. 나 이제 조정 끝내고 나 올라갈래요. 이거는 코스피가 아니고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하겠어요? 이거는요, 조그만 무슨 테마주나 개별주가 아니에요. 시가총액 500억짜리 그런 초소형주가 아니라 한나라 대표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기전자 업종이거든요. 이거 돌려 세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돌려 세워놨다니까요. 근데 개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맨날 물어보는 건 연말에 대선주가 갈까요? 연초에 대선주가 갈까요? 아까 누가 뭐 장미 대선 막 얘기하시길래 유튜브에 누가 댓글 달았길래 아휴 뭐라고 뭐 댓글을 달아드리려다가 그냥 지워버렸어요. 네. 본인 생각에 맞고 제 생각이 틀리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갖고 네. 20년 그거를 그 글로 어떻게 더 설명하겠어요, 그죠? 그냥 글을 지워버렸는데 네. 맨날 그냥 그것만 물어봐요. 대선. 예, 저희도 대선주 많이 해요. 오늘도 대선주 추천 나갔어요. 근데 대선주 진짜 많이 갖고 있다니까요. 대선주로 수익을 많이 낼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왔고. 근데 삼성전자 얘기를 왜 할까요? 이걸 알아야 대선주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맨날 그냥 연말에 뭐 연초에 뭐 대선주 뭐 산타랠리 뭐 이러시는데 진짜 큰 흐름은 큰 거부터 잡고 그 뒤에를 이제 큰 거를 먼저 잡아놓은 다음에 그 뒤에 거를 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얘기 듣기 싫으시면 지금 나가세요. 네. 근데 난 대선주 얘기 듣고 싶었는데 삼성전자 얘기밖에 안 하네. 네. 돈 못 벌어요. 왜 못 버는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그래갖고 돈 엄청나게 깨먹었거든요. 아니 뭐 대선주나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삼성전자 얘기를 하냐고. 저도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왕초보 때.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미쳤었구나. 네, 이거부터 알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40분이 이제 40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네. 방송 시작한 지 30분 됐죠? 네. 계속 지금 삼성전자 얘기하잖아요. 이거 아셔야 된다. 자, 왜 알아야 되겠어요? 돌아섰다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전기전자 업종이 돌아선 거예요. SK하이닉스도 차트 똑같잖아요, 그죠? 네. LG이노텍 같은 거 열심히 가고 있고. 자, 이게 돌아선 게 왜 중요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안정을 찾아야 테마주들이 마음 편안하게 갈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지수가 안 흔들리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줘야 그죠? 네. 테마주가 상한가가 나오든 말든 신고가를 제끼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신 분들은 자 이번에 8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 편안하게 주식하시라. 차트가 이게 돌아섰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요. 지금 대충 걷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요. 무거우니까 한꺼번에는 못 날아가겠지만 막 돌리면서 막 가요. 그동안에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대선 이슈가 있으니까 이 대선 테마주들이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대선주 개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얼마 안 남아서 위험하다 그러죠? 아주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대선 얼마 안 남았으니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 위험한 거 아닌가요? 보니까 뭐 양쪽 후보 다 콩가루 집안인 것 같고 저래 갖고 대통령이 될까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들 나라가 멀쩡할까요? 막 그러면서 막 걱정하면서 대선주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고마워 죽겠어요 진짜로. 진짜 좀 그러지. 올해 7, 8월 달에도 좀 그랬으면 대선주도 저렇게 안 떨어졌을 텐데 그냥 그때는 신용에서 몰빵 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안 된대요. 진짜 좀 그래주죠. 제가 지금 되게 못되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면 별로 안 힘들어요.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몰라도 점잖으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내 생각에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생각도 좀 점잖게 해요. 근데 막 좀 부산스러운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기 네이버나 이런 토론방에다가 종목 토론방 게시판에 글 엄청나게 써요. 그 사람들 고수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얘기한 거예요. 쓰레기통이라고. 네.
고수인지 아닌지 뭐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제 덩달아 불안해하시니 그런데 가지 마시라고 제가 어제 네이버 게시판을 쓰레기통이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보지 마세요. 네. 검증이 안 된 사람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가 돌려 세운 게 이게 그냥 우습게 보실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수급을 좀 보여드리면 11월 저기 어디니까 요소수 파동 나왔던 게 대충 빼빼로 데이쯤이죠. 11월 11일. 네. 여기서는 지금 11월 한 15일까지 보이거든요. 네. 이 화면에서는 잘 보세요. 네. 여기가 11월 한 15일. 네. 그 앞에 12일인가 보다 그죠? 네. 근데 보시면 어때요? 아, 잠깐만요. 이걸 더 키울 수 있겠구나. 잠깐만요. 이거 잘 보이시면 일반 한번 찍어주세요. 이거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잘 보이시죠? 오케이. 자, 빼빼로데이가 그 요소수 있죠? 네, 난리 났을 때. 네. 그때가 여기에요. 그래서 그때 외국인이 좀 팔았는데 그 이후로 보세요. 이후로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이 거의 사잖아요. 팔아도 조금밖에 안 팔았다고요. 그죠? 조금씩 팔고 팔 때는 별로 판 날도 별로 없지만 대부분 샀어요. 계속 샀어요. 그러니까 11월 중순부터 오미크론이 이제 오미크론 터졌다 그래갖고 막 난리 났을 때 이제 그때 더 샀어요. 11월 26일 뭐 그죠? 29일, 30일, 12월 초 엄청나게 사잖아요. 하루에 막 500만 주, 600만 주 이상씩 순매수 들어왔잖아요. 근데 계속 사고 오늘도 많이 샀어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삼성이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다시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 누구 손해인데요? 외국인 손해거든요. 웃으면서 얘기하죠. 누구 손해인데요? 제 손해예요? 외국인 손해죠. 네. 자기들이 사놨는데 네? 떨어뜨리면 자기들 손해인데 그래도 누르긴 눌러요. 이 사람들 손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근데 뭐 눌러봤자 적당히 하다 끝내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가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누를 수도 있지만 뭐 적당히 하다가 끝내겠죠. 쉽게 설명드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이런 전기전자 업종 관련주들이 오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떨어지지 않고 버텨만 줘도 지수는 안정적일 테니까 테마주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날아오르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딱 돌려 세우기 시작하니까 낙폭과대 테마주들이 막 반등이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월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혹시 누구 테마주인지 아시는 분? 자, 빨리 찍어보세요.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죠? 네. 자, 이거 누구 테마주예요? 이낙연이요? 이낙연씨? 또요? 네. 또 기선혜님도 어서오세요. 네. 이낙연씨 테마주였죠, 그죠? 네. 이낙연씨 테마주였는데 그 월요일날 한번 세게 급등 나왔다가 내려갔거든요. 오늘 또 급등했고. 자, 오늘은 왜 올라왔을까요? 원래는 이낙연씨 테마주였잖아요. 그 전에 이낙연씨 테마주로 한다는 거죠. 네, 이만큼 갔었는데. 지금 뭘로 갔을까요? 토스. 갑자기 토스 아시죠? 토스. 배구할 때 그 토스 말고요. 네. 토스? 그러면 이제 리시브, 뭐 스파이크, 토스 그런 거 말고요. 네. 저기 그 토스라고 있잖아요. 금융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죠? 네. 토스 관련주로 변신해서 급등 중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낙연 씨 이제 뭐 당분간은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죠?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지시는 바람에. 근데 이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이낙연 테마주로 손절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씨가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야 이거 회복 되겠냐 싶어서 손절했겠죠. 근데 세력이 아직 있거든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나는 토스다 그러면서 막 올리는 거예요. 토스 관련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대신정보통신이라고 있습니다. 대신정보통신이 자
오늘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어요. 대신정보통신은 누구 테마주였을까요? 자, 빨리 찍어보세요. 이거 누구 테마주였을까요? 여기 보니까 박살이 나 있네요, 그죠? 누구 테마주였을까요? 유승민 씨. 잘 안 찍으시네요. 네. 유승민 씨. 유승민 씨도 이제 졌잖아요. 그죠? 네. 국민의힘 경선에서. 네. 이번 거는 그 전부터 떨어졌었어요. 네. 그 전부터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엊그제 월요일에 한번 들었다 놓고 오늘 또 급등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올라오느냐? 나도 이월드만 토스냐? 나도 토스다 그러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재밌어요. 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재료를 바꿀 거라고. 대신정보통신은 세력이 있다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이월드는 아직 남아있는 게 맞고, 네. 이게 재료를 바꿔서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끝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대선주 이낙연 씨가 떨어졌으니까 선거에서 졌으니까 뭐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월드를 많이 갖다 버렸겠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세력이 남아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안 떨어지고 버티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그럼 지수 이제 안 빠지겠네. 세력도 이제 본다고요. 안 빠지겠네. 그러면 올려볼까? 토스로 올리는 거예요. 토스가 상장을 하면 토스가 기업 가치가 한 20조 원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월드하고 대중통신이 그냥 올리는 거예요. 우리 토스예요. 이러면서 막. 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요번에 10월달 그리고 11월 말까지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그 지수 종목들 급락 나오면서 차트가 진짜 제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박살난 게 되게 많거든요. 차트가. 근데 그 차트를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스스로 그죠? 그 쓰레기통 같은 종목 토론방 가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이건 무슨 테마주지? 또 점검해보고 했더니 이낙연 테마주래요. 이월드 이러면서 버린 거예요. 끝났어 그러면서. 근데 세력은 그러는 거예요. 세력들도 회의하겠죠. 뭘로 올릴까? 찾아와 봐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끝났어 이러면서 파는 거고요. 왜 파시겠어요? 올라오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파는 거예요. 온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전 그런 걸 많이 봤고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 기존 회원들 뭐 3년, 5년, 10년씩 된 회원들이 80명이 넘는다니까요. 그분들만 해도. 그분들은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분들은 일체 말이 없어요. 올라올 거야. 뭐 이런 거 한두 번 해보나 이러면서. 네. 대번 지금 변신해서 올라오잖아요. 이 앞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그 누구예요? 그 최재형 씨 테마주 중에서 오픈베이스 그리고 이루온 이거 재료 바꿔서 올라오잖아요. 이론이 뭘로 보이세요? 반등이요? 아니요, 눌림목이에요. 사는 얘기 아닙니다. 오픈베이스 이거 여기서 세력이 조금만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세력이 조금만 더 이렇게 만져주면 굉장히 센 눌림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대신에 조금 더 만져줘야 돼요. 잘못 건들면 이제 폭발해버려요. 잘못 건들면 폭발해버리고 잘 만지면은 또 이제 뭐 할 수도 있어요. 네. 되게 센 차트예요. 네. 잘못 건들면 아무튼 터져요. 근데 이제 누가 손질만 좀 잘하면 최고의 또 그게 될 수 있고요. 네. 이게 최재형 씨 거였잖아요. 근데 살려서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오픈베이스가 최재형 씨로 가기 전에는 뭐였냐면 희말이 없는 안철수 테마주였어요. 안철수 테마주였는데 최재형 씨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다시 딴 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네이버 종목 토론방 같은 그런 게시판 같은 쓰레기통에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힘만 드시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종목들이 자꾸 그러니까 갖다 붙일 것만 있으면 붙여서 올라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11월 말에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무방 회원들이시니까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있긴 하지만 무방 회원들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손절하지 마셔라. 아무리 못난 종목도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니까 올라올 거다.
올라오면 그때 파셔라. 그럼 이제 속으로 그러신다고요. 아, 이게 어떻게 올라와? 차트 다 깨졌는데 재료도 다 빠졌고. 세력이 있으면 재료 바꿔서라도 올라와요. 근데 세력이 없어도 그때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거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보다는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손절하지 마시라고. 거기서 그 손해보고 손절했다간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1.6%밖에 안 올라왔지만 저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전기전자 업종에 돌아선 거거든요. 그죠? 우리만 돌아선 게 아니에요.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돌려세웠고, 그죠? 앞으로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요즘에 그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12만 원 간다고 사라고 해도 개인들이 웃기네 그러면서 안 사요. 네. 오늘 아까 삼성전자 1% 이상 상승한다고 오전 10시 반쯤에 한국경제에서 속보 나왔어요. 한국경제 SK하이닉스 급등한다고. 이제 가는 건가 그러면서. 농담 아닙니다. 진짜로 나왔었어요. 주식하면서 처음 봅니다. 그런 속보. 삼성전자 드디어 가나. 네. 별의별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안 믿기시죠? 잠깐만요. 예,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여기서 안 되는데. 요거거든요. 있긴 있는데 여기다 붙진 않네요.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이제 세력들이 방향을 잡아서 올릴 건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제가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많이 해놨으니까. 주식은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너무 이제 막연하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험이 많아도 잘 안 되는 거지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막 그 모든 걸 맞추려고 하시면요, 그러다 무당돼요 진짜로. 그래서 개인들이 요번에 삼성전자를 많이 뺏겼다,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시면 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이 버텨주면 지수는 최소한 여기서 큰 박살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제 받쳐주면서 테마주들이 움직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오르면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오르면 테마주 안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들 수 있겠다. 1번 찍어보세요. 항상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대형주 가면 테마주 안 간다고. 입에 달고 사시거든요.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삼성전자 가면 테마주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소리 꼭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지금 방송을 끄면, 방송 끝나자마자 우리 형들이 막 연락이 와요. 그럼 테마주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네. 예, 원래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하루에 5%, 10%씩 불기둥을 뽑기보다는 설령 한두 번 뽑아도 다시 떨어질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신고가 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죠? 신고가 내면 1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좀 시간과 좀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못 갔던 테마주들 있죠. 낙폭과대가 심했던 테마주건, 눌림목 만들어 놓고 약간 깨져있던 테마주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수익들이 좀 많이 나실 거예요. 지금은 테마주 중에서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게 여전히 대선주예요. 네, 대선주고, 요즘에 그 정치권 뉴스 보시면 솔직히 주식하는 게 무서우시죠? 그죠? 이재명 씨는 제가 이거 객관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 씨는 부인 문제 때문에 사과를 하긴 하는데 뭔가 좀 많이 부족하게 사과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맞으면 제 1번들 한번 찍어주세요. 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죠? 네. 사과를 하긴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한 그런 게 좀 있죠, 그죠? 느껴지시죠? 네. 이재명 씨는 사과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사과하고 나면 새로운 게 자꾸 또 나와요. 맞으면 자 2번 찍어보세요. 사과는 기가 막히게 신속하게 그냥 잘해요. 연기든 진짜든, 네, 잘하는데 또 나와요. 계속 또 나와요. 네. 저거 누구 죽고, 그죠? 네. 안 끝나요. 이게 네버엔딩 스토리 같아요. 네. 계속 나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이제 저기 어디에요, 이제 이준석 씨가 또 한 건 했죠, 그죠? 네.
제가 이준석 씨에 대해서 별로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요번에 이준석 씨는 그렇게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조수진이라는 사람이 너무 심하게 한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자,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이준석 씨 이 이슈가 악재라고 생각하시죠? 처음에 이 이틀 된 거잖아요, 그죠? 네. 나 못하겠다. 그리고 딱 이제 선대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이 사람이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딱 그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준석 씨가 딱 그래버리니까 윤석열 씨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이것도 갈만하니까 또 저러네 막 이러면서 이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보니까 속으로 막 콧노래를 불러요. 또 이제 사고 쳤구나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준석 씨가 좀 분란 일으킨 적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이 손을 뗐거든요. 선거에서 손을 뗐다고요. 당대표 관둔 건 아니고.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거 아니다 막 싸웠잖아요. 근데 나 이제 안 할랍니다. 선거에는 나 손 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오늘 김종인 씨 만나서 그냥 선생님 뜻대로 하십시오.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면 항상 이 사람 때문에 불안했거든요. 이 사람이 손을 뗐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호재가 될 수도 있지도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맞는 것 같으면 1번 찍어보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꾸 이제 있으니까 분란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차라리 조용해질 수도 있어요. 이 문제 갖고 그냥 정리가 확 돼버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생각들은 별로 못 하시더라 이거죠. 네. 그렇죠? 제 생각, 이건 제 그냥 생각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오늘 이준석 씨하고 김종인 씨 얼굴을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네.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실까 봐 얘기해 드린 거예요.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죠? 알지 못하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자꾸 힘들게 주식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꾸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세요. 누가 세력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뭐 손절해 막 이렇게 막 협박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세력이 여러분들 막 스토킹하나요? 손절하라고, 고점에 사라고 막 스토킹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 자신. 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있죠? 제가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제가 제 얘기 들으면서 좀 공감 가는 부분도 있으시죠?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경험 못한 걸 제가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게 도움이 되시는 거잖아요. 책을 보는 이유가 뭔데요? 간접 경험을 하려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방송 왜 들으시는데요? 간접 경험이니까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죠 이제. 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주무세요. 네. 쓸데없는 걱정들 하지 마시고, 그죠? 네. 그래서 편견을 깨시면 돼요. 아까 삼성전자 뭐 가면 테마주 안 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편견을 깨시고, 최근에 이제 거래 절벽과 보릿고개를 겪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굶고 오랫동안 그 소외감을 느낀 것만큼 그만큼 수익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맞죠, 그죠? 네. 세력한테 안 털리고 손절 안 하고 잘 버티셨다면 꼭 수익 내고 끝내시면 돼요. 그게 경험이에요. 빨리 막 고수들처럼 전문가들처럼 경험을 쌓아서 실력을 키우시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수익 내고 팔면 돼요. 그게 경험이에요. 조금만 안 좋으면 손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경험이에요. 그 사람들은 맨날 실패하는 경험만 하는 거고, 제 얘기를 잘 이해하고 따라오신 분들은 좋은 경험, 그죠? 네. 고생했지만, 그죠? 이게 솔직히 넓은 길은 아니거든요. 좁은 길이에요, 이게. 손절 안 하고 막 급락하는데 막 사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죠? 네. 용기를 사는 게 이게 좁은 길이라니까요. 근데 그 길로 갔을 때, 이게 맞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게 실력이 된다니까요. 꼭 수익 내고 파셔야 됩니다. 네, 그러시면 돼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얘기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된 것 같고요. 삼성전자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은 이제 뭐 다른 거 기법 강의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또 내일 또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김 실장님이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매물대 강의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 맞네요, 그죠? 김 실장님이 지금 여기 제 방송 끝나면 9시에 5분부터 방송을 하시는데 오늘은 매물대 아이고 못하셨네. 매물대 이제 특강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원유큐브, 그죠? 이 원유큐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원유큐브가 저기 대선주 아닌가요, 그죠? 윤석열 씨 테마주였다가 홍준표 씨 거 됐다가 다시 윤석열 씨가 된 건데 그 대선주 중에서 윤석열 씨 거 갖고 있는 분들 있죠? 뭐 미주코프라든지 뭐 캐리소프트 갖고 있는 분들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그 뭐 맵스라든지 뭐 덕성, 서현 탄메탈, 뭐 웅진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류의 이제 대선 테마주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김 시장님 방송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왜냐면 원유큐브가 같은 계열이거든요. 네. 다 사촌지간이니까 이거 하나 이해하시면은 나머지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들어보세요. 네. 테마주 설명 되게 잘하세요. 네. 방송 이제 지금 이제 꾸준하게 하고 계신데 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방송을 저처럼 길게 안 하세요. 딱 30분만 하세요. 네. 편안하게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아무튼 여기 유튜브 쪽에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고요. 혼자 하기 힘들다. 네, 도저히 힘들어서 혼자 못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날도 추운데 바깥에서 떨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